안녕하세요. 이민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질환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인데요. 여러분이 병원에 초진 환자로 가시면 문진표를 작성하시거나 약을 처방받기 전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혹시 약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약물 알러지로 인해 발생된 질환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입니다.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80~90%는 이런 약물 감염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특징적으로 피부에 급격히 커지는 반점상 발진과 한 군데 이상의 점막 침범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발생 빈도는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빈도는 상당히 드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약물을 복합적으로 투약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만큼 약에 노출될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질환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증상은 대체로 약물 노출 후 8주 이내, 대개는 4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발생이 시작됩니다. 먼저 발열 및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얼굴, 목, 흉부 등의 반점상 혹은 홍역상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전신으로 급격히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점막을 침범하는데요. 구강이라든지 눈, 또 항문 외음부 점막을 침범해서 식이장애나 광공포증, 통증성 배뇨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호흡기 점막을 침범해서 폐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피부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다 벗겨지기 때문에 우리 수분을 빼앗기기가 쉽고요. 또 거기에 2차 감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폐혈증과 쇼크, 그리고 장기 부전, 그리고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약물들이 이런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일으키는 걸까요? 굉장히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간질 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 소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보다 더 강력한 항생제를 쓰게 되고 계속 이렇게 강력한 항생제를 쓰다 보면은 이런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약들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발병을 줄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처방 없이 그냥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약을 임의적으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런 한약재들이 우리 몸에서 이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원인 약물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물이 나에게 이러한 알러지를 일으켰는지를 먼저 정확히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국소 병변을 치료해야 합니다. 즉 점막이라든지 피부 질환을 치료를 하면 대체로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자연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그 피부 병변을 보이거나 또 2차 감염이 된 경우는 수분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의 약물 투여를 해줘야 합니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인 만큼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한 증례를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이 병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던 7살 남자아이가 어느 날 열이 나고 눈에 충혈이 되고 구강 점막에 궤양이 생기고 피부 발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는 기침, 가래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2자릿수에서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급성 호흡 부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크모라는 체외 세포막 산소 공급을 응급으로 받게 되었고 이 환자의 문진과 검사를 한 결과 수개월 전에 한약을 복용했던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은 후에 폐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 이 질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워야 할 점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질환은 약에 대한 알러지가 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호흡기 점막을 침범할 수가 있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비강 점막을 침범했을 때는
코피가 난다든지, 그다음 기관지의 경우에는 기침 가래가 나타날 수 있고요. 더 깊이 새 기관지나 폐포에 침범을 할 경우에는 급성 호흡 부전, 또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지만은 폐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만성 폐질환으로 합병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역 반응은 여러 장기를 동시에 침범하거나 또 전신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